이명작 박사님께 국내 정치 현안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분당이 됩니까? 이 분당이라는 것이요. 네.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뭐 쉽게 말은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움직인다는 것이요. 네.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을 뭐 좀 우습게 여기고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개인기의 하나를 보면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네, 헌법기관이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네.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네. 지금 이제 총선이 바로 끝났는데 다시 정당이 분열이 되고 한다. 그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선거가 아닌 시절에 이런 그 커다란 정계 개편이 네. 있었다면은 1990년도에 3당 합당. 그러니까 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그래서 합쳐졌던 3당 JP하고 YS하고 네. 또 노태우 대통령 그 3당이 합당한 거, 그는 정치적인 서로 그 세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제 맞았기 때문에 한 거지. 뭐 네.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DJ가 두 번을 탈당을 했죠. 통일민주당을 탈당해서 평화민주당을 창당했지만 그것도 국회 선거가 몇 달 안 남은 상황이었고요. 네. 또 95년도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지만 그것도 사실 선거를 몇 달 앞둔 상황에서 한 거지. 그냥 선거가 아직도 한 2, 3년 남았는데 당을 창당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고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창당을 한 그 당들이 하나도 살아남은 정당이 없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창당했을 때만 살아남았나요? 그렇죠. 모든 당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 무슨 새정치연합이란 걸 먼저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새정치연합하고 통합민주당을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된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새정치연합을 만들었을 때 그게 언제? 그러니까 벌써 선거 한 2년 전 아니에요. 네. 그때 필마 단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하나지만 안철수 의원도 2년 전에 창당을 시도했을 때 그 창당이 되질 않았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만들어졌던 정당은 문국현 후보의 창조한국당도 지금 사라졌고요. 다 사라졌죠. 이인재 후보의 국민신당도 사라졌고. 네, 그래서 지금 네.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창당을 한다. 그 창당을 해서 뭐 정계 빅뱅을 일으킨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정주영 후보의 통일국민당도 총선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대선까지 이어졌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을 움직이는 방법은 총선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대선이 아니군요. 네, 대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뭐 나온다 그러죠. 손학규 고문도 새 판을 짜야 된다. 새 판이 짜지나요? 새 판 안 짜져요. 그리고 지금 손학규 고문이 두 번 시도를 하고 뭐 공천도 못 받고 세 번째 시도가 자기 패거리가 있어요. 자기 정당이 있어요. 자기 표밭이 없잖아요. 대선의 입후보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네, 한 번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분도 새 판을 짠다 그러죠. 새 판이 그렇게 짜지지 않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하다못해 국민의당에서 유승민 씨를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유승민 씨가 왜 국민의당을 가요? 그럼 계속 무소속으로 남아 있습니까? 무소속으로 남든지 아니면은 새누리당으로 들어갈 기회를 보고 있겠죠. 복당은 절대 안 시키겠다. 그건 누구 맘대로. 네. 그건 누구 맘대로 복당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권을 가진 당권 분들의 누가 얘기가- 가지고 있어요? 당권은 지금 뭐 이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네, 지금 뭐 새누리당 당권이라는 게 네. 그런데 아무튼 그 새누리당의 이제 친박들이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거고 대통령이 네. 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실질적 지배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우익 정당의 출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거의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의 고민이 네. 깊은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지금 뭐예요? 저 친박에서는 대권 주자가 없잖아요. 지금 반기문 총장 얘기만 나옵니다. 반기문 네. 총장 얘기를 계속 나오지만 반기문 총장이 이 친박의 지지만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그거는 좀 어렵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반기문 총장이 대권 선언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네,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네, 필요한 하는- 거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온갖 쓰레기가 다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데요. 무슨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가 전혀 모르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네, 말해서 일반론적으로 말해서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모르던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전에 조순 씨도 그랬고 이회창 씨도 그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선을 대통령 출마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체제 하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개헌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못하게 붙잡고 자기가 뭐 반기문을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개헌이라면 이제 이혼 이원 집정제 집정부제. 개헌을 네.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혼 집정제 개헌의 절대적으로 그 절호의 기회에 어떤 점에서 보면 이런 거 하면 이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도 찬성을 하고 김종인 대표도 찬성을 하고 또 김무성 대표도 네. 찬성을 하고 사실 이 개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느냐조차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반대한다는 거는 정권을 넘겨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 새누리당의 남은 선택은 개헌, 이혼 집정제 개헌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혼 집정제 네. 개헌이 되면은 반기문 총장은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외치 내치가 갈라지니까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이 된다면은 뭐 그분이야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 점에서는. 네.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내치에 있는 건데 내치는 의회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헌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러프하게, 그러니까 논리를 좀 뛰어넘자면은 개헌,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해야 우익 정권이 좌익으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익 정권이 다시 근데요, 탄생할 가능성이 그것도 네.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만은 없는 것이 결국 문재인 대표는 양보 안 할 거고요. 네. 또 안철수 대표도 대표도 양보 안 할 네.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새누리당인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우파 유권자들은 문재인 의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 대표를 지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지난 총선에서도 안철수,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이 성공한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우파 유권자들이었단 네. 말이에요. 중도 우파 유권자들이 안철수를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중도를 넘어서 좌파에 가서 우파 유권자들이 좌파 정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 그거는 정치 상식으로 맞지 네. 않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파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다면은 이 안철수 문재인 대결에서는 오히려 안철수가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그 총선에서 전국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뭐 조금이지만 높았잖아요. 굉장히. 네, 그러니까 그게 시사하는 거예요. 제 2당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네, 오히려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전국 국회의원 수를 그 전국구식 나누는 식으로 했다면은 물론 이제 새누리당이 1등이고 2등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고 네. 3당이 그 더불어민주당이 네. 될 뻔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지금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내 거다라고 안심하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죠. 아니다. 네. 네.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이 되면 반기문 총장의 정치적 입지는 그만큼 또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각 당에서 대권 네. 후보를 내겠죠. 그러면 이원 집정제에서는 대통령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 그럼 개헌하려면은 시간도 개헌은 금년에 해야죠. 네. 금년 뭐 내년 봄까지는 해야죠. 그래서 근데 그 개헌의 틀은 다 짜여져 있어요. 다 짜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2010년에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서로 이제 좀 뭐 상치된 것만 서로 합의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 지금 개헌 뭐 특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헌은 어떤 내용으로 개헌하느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개헌의 의지가 있느냐만이 문제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미 뭐 헌법 초안도 다 돼 있고 뭐 이원 네. 집정부제, 내각제 네, 뭐 뭐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나와 네.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내용의 개헌을 하느냐는 것만이 남아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의지만 남아 있는 거고 대통령이 그 길목을 가로막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금 개헌이 블랙홀이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뭐 심한 소리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서 된 거 뭐 하나라도 있나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작년에 개헌을 허락을 했더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정권에 대해서 레버리지. 네, 네. 아니 차기 정권보다 우에 서서 네. 그 자기 임기만을 정치적 영향력을 자기 임기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였는데 자기 정권의 형태까지 간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란 네.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협조하는 협치가 아니고 협박받는 협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꼴피당 협박들 하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런 위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의당과 연정을 하고 또 개헌을 해가지고 전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좌익이 정권을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니 뭐 좌파가 정권을 네.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나머지 2년도 문제인 거고요. 또 좌파가 노마크 찬스 네. 아무 무혈입성. 무혈입성 하게 둘 수는 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군지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경쟁을 하는 그 상대가 누가 될 것이냐. 네. 이제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새누리당에서 누군지 나오고 문재인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긴다.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계산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끼리 지금 인사도 잘 안 하는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은 어렵다 이런 분당은 말씀이시네요. 안 돼요. 분당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보세요. 작년 내내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이 싸웠잖아요. 네.
작년 내내 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분당의 한 몫을 담당할 안철수라는 말하자면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분당이 국회 앞두고 분당이 가능했었던 건데 지금 새누리당에는 이 비박에는 그런 인물이 전혀 없잖아요. 예, 지금. 역시 네. 확실한 대선 주자가 없이는 없고, 창당도 힘든 게 뿐만 아니고 네. 대권을 앞두고는 분당하지 않는다. 창당해봤자 그거는 다 실패한다. 네. 네, 그 당시에 그 이인재 국민신당. 의원 국민신당 만들 때 국회의원이 한 사람 쫓아나왔던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창당 선언은 뭐 7명이 했고 했지만 실제 합연사로 한 네. 사람 정도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인재 씨의 지지는 대단히 높았거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박근혜 당시 부총재가 탈당했잖아요. 네. 따라온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없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네, 복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근혜 그 부총재는 국민적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당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창당한다, 분당한다.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해하는 한국 정치 판도에서는 그건 어려울 거고 새누리당이 살 수 있는 길은 국민의당과 정당 연합하고 그러니까 정권이 연합이 안 되면은 국회에서라도 연합하면 정책 되죠. 연합. 네, 정책이 연합, 정당 연합이죠. 네, 그래서 정당 연합. 네.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는 새누리당이 다 내놓고 국회의장 아니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에다가 법사위원장 무슨 그 뭐죠? 운영위원장, 네.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 국회의장 이거 우리가 너희 다 밀어줄게.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그러건 간에 네. 그럴 배짱을 예를 들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폈다. 그럼 정진석 원내대표는 영웅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여당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네. 1여 2야에서 2여 1야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되면 협치가 가능한 거예요. 국민의당과 네. 국민의당이 그렇게 많은 걸 양보를 했는데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네. 협조를 안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무사히 정권을 마치도록 하고 그러고 개헌을 간다면은 지금 친노 세력 외에는 거의 다 개헌을 지지할 네.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면 개헌되는 거예요. 개헌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하고 그 다음에 20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끝나면서 의회 내각제로 들어가고 네. 그러고 나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이제 또 의원 내각제가 계속되고 대통령은 뭐 5년이 되든 뭐 8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러니까 외치의 대통령이 네. 되겠죠.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한다 그러면은 개헌과 동시에 국회의원 총선거는 새로 하는 게 맞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확하게 딸린 네.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외치가 안정되고 내치는 뭐 좌파가 집권을 하건 우파가 집권을 하건 오락가락 하겠죠. 그러나 네. 중요한 건 외치가 안정되고 나면 내치도 어느 정도 안정되는 거라고요. 결국은 국내 문제보다는 이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더 신경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네. 그게 저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흔들리고 있고 흔들어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내치에서는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게 네.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계속 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완전히 마비돼 있다고 그러면서요.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면 상상하기 좀 그건 굉장히 싫습니다. 어렵죠.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뭐 우익 지지자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지금 패닉 상태인데 네. 이영작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고 삼아 한번 여러 가지 숙고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